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셨는데 어떠세요? 아이가 지금 15개월 남자이고요. 일견 봐서는 15개월인데도 엄마 소리가 명확하게 나오질 않고 주로 이제 손으로 잡아 끄는 행동으로 대신을 하고요. 그리고 자음이 없는 소위 이제 모음 섞인 단순 옹알이가 나오고, 그리고 8에서 11개월에 나와야 될 자음 섞인 배블링, 그러니까 음절성 발음도 없고요. 그리고 8개월 정도에서 보이는 빠빠빠 이런 정도의 양수음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그 등에 목구멍 뒤에서 나오는 영국의 음도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모음 자체도 다양화되어 있지 않고 단순 모음 형태로만 나오고, 이런 가리키기 정도의 제스처 이런 걸로 봐서는 15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언어 연령으로 봐서는 한 5개월 정도 수준의 아동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조금만 땅바닥으로 내려주세요. 아, 이거요? 네, 좋은 거 보여서요. 아, 죄송해요. 네. 네. 화면에 좀 걸려서, 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다시 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안 들고 해야 되겠다. 네,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그렇게. 예. 선생님, 동영상 보셨는데 어떠세요? 예, 현재 이 아동은 15개월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이의 전반적인 나오는 흐름으로 봐서는 우선 엄마라는 소리가 명확하게 안 나오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손으로 잡아 끄는 행동으로 대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음 섞인 그런 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에서 11개월에 나오고 있는, 보여지는 그 베블링이 잘 안 나오면서 주로 음절성 발음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극끄등에 영국의 음도 안 나오고 8개월 정도에서는 당연히 나와야 될 빠빠빠 등의 양수음 소리도 안 나오고, 주로 이제 제스처도 가리키기 정도의 제스처, 그리고 모음도 나오긴 하지만 다양하지 않고 단순 모음 정도로만 나오고 있어서 아이의 생활 연령은 15개월임에 불구하고 언어 연령은 한 5개월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 보시기 편하신 할까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네. 시선이? 예. 근데 이쪽으로 놓으니까, 네. 다시 할까요? 예, 죄송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게 낫겠네요. 예.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동영상 보셨는데 선생님 어떠신지? 네. 현재 이 아동은 15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5개월인데 그 엄마 소리가 명확하게 나오질 않고 그 손으로 잡아 끄는 행동으로 대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음이 없는 모음 섞인 옹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에서 11개월 정도에 나와야 될 자음 섞인 웨블링, 즉 음절성 발음이 없고 8개월 정도에서 보이는 그런 빠빠빠 등의 양수음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극구 등의 목구멍 뒤에서 나오는 영국의 음도 안 나오고, 나오는 모음 자체도 다양하지 않고 단순 모음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리키기 정도의 제스처를 쓰는 걸로 보아서 언어 연령은 한 5개월 정도 수준의 아동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네. 요즘 옹알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물론 이제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자신의 신체 요구나 정서적인 상태를 울음이나 몸짓이나 발성 등을 이용해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옹알이의 중요성은 초기 단어를 산출하는 돌 전까지의 이 다양한 형태의 옹알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언어 발달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하고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이 1년 동안의 이 발성 발달, 즉 영유아의 그 발달은 돌 이후에 그 언어적인 의사소통뿐만이 아니라 말소리 생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후에 그 언어 발달에도
관계로 보이기 때문에 영유아기의 그 옹알이의 그 단계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신생아 아이들이 보통 처음에는 울고 재채기하고 우유를 빨고 이런 단순한 성대가 진동하는 그 불수의적인 소리라고 한다면은 한 2주 정도, 6에서 한 8주, 2달까지는 푸임이라고 하는 소셜 스마일이죠. 엄마가 얼르고 그러면은 낯설지 않은 친밀하게 관계된 엄마 얼굴을 보면 웃는다든지, 그러면서 아이가 끄끄끄 하는 소리, 푸임 이런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한 4개월 정도, 보통 7개월까지 나오는 옹알이가 있습니다. 이 옹알이는 푸임하고는 달리 좀 더 단순한 모음이 아닌 자음이 들어가요.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첫 자음이 이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9개월까지, 7개월이 지난 9개월 사이에서 나와야 될 옹알이가 이 표준적인 옹알이, 즉 캐노니컬 버블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연히 나오는 모음과 자음의 합성어, 다다, 빠바 이런 게 나옴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에 아이가 언어로, 그러니까 의미 있는 말소리로 이행이 되는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9개월이 지나서 나오고 있는 옹알이는 비중복 옹알이로서 이때는 단순한 옹알이가 아니라 말의 억양과 굴곡이 있는, 즉 운율이 나타나고 있는 옹알이입니다. 이때는 의미가 없는, 단어가 없이 멜로디만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말의 말을 자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중복 옹알이인 자곤이 돌 이후에 나타나는 말소리 전 단계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이제 돌이 되면은 나름대로 단어가 형성이 되는데, 이때의 단어도 의미가 없는 자기만의 말소리로 이제 프로토 월드라 그래가지고 원시 언어가 나타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종이를 좀 넣어주세요. 예? 종이 속도가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 돌릴 때 이렇게 주세요. 네. 다시 하면 되나? 괜찮습니까? 예. 종이 되게 많아 보여서. 네. 많아요. 네. 그렇게 옆으로 넘겨주시면 소리가 좀 덜 작게 들어가거든요. 예. 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네. 옹알이가 늦은 아기들은 얼마나 있나요? 근데 사실은 지금 질문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관련된 논문이나 통계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범위에서는 어떤 수치로 알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요. 점점 이런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핵가족화되면서 아이가 점점 주 양육자가 엄마보다는 주로 주위의 할머니, 할아버지나 도우미 아주머니들의 도움을 빌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옹알이 나타나는 발현 빈도 또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통계치로 이게 몇 %다라고 나와 있는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16개월 아기의 옹알이의 수준은 어떤 건가요? 어디가 현재 종이를 이쪽으로 놓을까요? 보시 편하시게. 예, 알겠습니다.
16개월에서 사실 나타나는 옹알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푸잉이라든지 초기 옹알이죠. 아니면 후기 옹알이 이런 옹알이의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본이나 아니면은 원시 언어로서 곧 말소리,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단어로 이해하기 전 단계의 옹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의 옹알이라기보다는 말소리, 자기만의 단어로 나타나기 이전 단계가 되겠는데요. 이 16개월 어머니들이 대개는 2돌까지도 기다리고 심지어는 3돌 안에까지도 말하면 된다 그러고서 그냥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그만큼 돌이 지나서 특히 이제 18개월이 가면은 어휘적 폭발기를 띠는 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18개월 정도에 가서 특히 여자인 경우에 두 단어 조합이 안 나온다면은 일단은 조금 언어 확장해서 아이를 저변 확대를 해주는 게 조금 좋습니다. 옹알이가 늦어진다면 아이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미치죠. 왜냐면은 옹알이 시기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옹알이 그 시기에 나타나는 소리가 곧 아이가 만들어내는 첫 단어와 관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옹알이 시기에 나타나는 자음이 곧 첫 단어에서 나타나는 자음과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옹알이 양과 그리고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도에 따라서 그만큼 첫 낱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조음의 정확도 또한 비례해서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사회적 상호관계와 인지 발달과도 결국은 이 옹알이의 양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옹알이는 곧 의사소통 능력 발달의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옹알이와 두뇌 발달에 어떤 연관이 있나요? 예,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어를 배우기 위한 아동의 능력은 곧 뇌 성숙에 의해 조절이 됩니다. 이것이 특히 출생 후 한두 살 동안의 그 신경계가 발달이 얼마만큼 성숙 단계에 이르냐에 따라서 그만큼 언어가 늘어나는 속도하고 비례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생후 1, 2년 사이에 일어나는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언어적 자극이 그와 비례해서 뇌 발달하고 관련되는 신경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때 1, 2년 사이에 조기 중재를 해주면은 언어의 효과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옹알이와요, 이 학습 능력 발달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 학습 능력하고 결국은 이 영유아의 그 언어 발달은 그 인지와 관련된 사고 능력이 필수로 전제가 되기 때문에 곧 학습 능력하고도 관련은 됩니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연구에서도 이 아동의 언어 능력과 인지 능력 그리고 학습 능력의 정적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옹알이와 IQ와 혹시 연관이 있나요? 사실은 학습 능력하고 물론 IQ가 좀 비례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습 장애의 아동을 보면은 IQ가 좋은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능력하고 IQ하고는 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옹알이가 지속하고 말이 늦는 아기는 어떤 현상일까요? 옹알이만 지속하고 말이 늦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동반 장애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겠는데요. 동반 장애가 없이 말이 늦는 아이는 말 그대로 그냥 말이 단순 언어 지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왜 우리가 흔히 말 늦은 아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말을 배우는 것이 약간 늑대 나이, 그러니까 잠재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 환경적으로 아이의 언어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경우에 예를 들면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 적거나 아니면은 양육자의 상호작용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아이동의 그 반응을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약간 무조건 좀 지시적인 그런 양육의 방법을 하다 보면은 아이의 상호작용이 떨어지면서 언어 발달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동반 장애가 혹시라도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가 말이 나오려면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의 균형이 먼저입니다. 근데 말이 묻는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단순 언어 지연일 가능성도 있지만은 절대로 배제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이런 발달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사실은 되게 어머니들이 세돌까지는 기다려봐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지배적인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볼 때는 3세까지가 뇌가 계속 자라나는 시기고 또한 가소성을 띠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2돌 정도까지는 조금 기다려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돌이 되어서도 발화가 안 되고 뭔가 발화가 안 되면서 부적절한 행동이 나타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 늦는 원인을 정확하게 아시고 조교 중재를 해주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것이 문제가 있는 현상일까요? 만약에 그러니까 2가지입니다. 또 언어도 아이가 발화는 안 되지만 뭔가 수행 언어, 이해는 하는 것 같으면서 말이 늦는 건지, 이해도 안 되고 발화도 안 되는 건지, 단순히 말이 늦는 거 안에도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발달 언어 평가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 발화라는 용어가 말소리. 말소리? 엄마, 그냥 그 멘트만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네. 발화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발화라는 거는 말소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옹알이가 늦는 아기들에게 줄 수 있는 언어적 자극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아동의 언어 및 의사소통 발달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게 가족이나 주위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동에 따라 생특적인 요소, 그러니까 아이가 타고난 요소와 함께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에게 적절한 이런 상호작용의 틀을 제공하고 어떤 언어 사회로 들어가게 도와주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주 양육자, 부모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아동의 요구를 인지하고 이러한 요구 행동 표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점점 맞벌이 어머니들이 늘어나시면서 어머니들이 밤에 늦게 와서 아동한테 책을 읽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책을 옆에 나란히 앉아서 읽어주는 거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그게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주는 것보다는 한마디라도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한테 말을 걸어주고 아이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거기에 적절한 대답을 해주고 이런 눈높이에 따른 적절한 상호작용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이거는 질문이 없는 게 상호작용 개념면 어떤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눈높이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한다고 했고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네. 여기서 구체적인 그 상호작용하는 방법은요. 요즘 어머니들이 육아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꼭 나가서 일을 해서 남은 시간에 아이랑 놀아줘서 힘들다기보다는 이거는 전업주부, 집에 계시는 분들도 아이랑 놀아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이랑 눈높이에 맞춰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자연스럽게 아이하고 상호작용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면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1차적으로 그 사회적 관계를 갖는 부모에게 아동의 그 언어 및 의사소통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저희가 실제로 그 리나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언어 발달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지금도 연구 과정이 있고요. 그 아이의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아이가 말하는 말소리, 그거를 단순한 말소리가 아닌 엄마가 아이한테 얼마만큼 말을 걸어주고 그 양에 따라 아이가 언어 발달 촉진이 얼마만큼 된다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 결과를 잠깐 보자면은 저희가 특수한 녹음기를 아이 멜빵까지 안에다가 녹음 장착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평균 한 10시간 정도 엄마가 아이한테 말을 거는 그 말소리, 발화수가 되겠죠. 그거를 저희가 녹음기를 빼서 그 특수 처리된 그 컴퓨터에 입력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보면은 어머니가 아이한테 말을 많이 걸어주고 할수록 아이의 발화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이 원활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리가 늦은 아기들에게 지속적으로 언어 자극을 많이 주고 어휘 습득을 하게 도와준다면 약 몇 개월 후에 정상 발달 단계로 들어설 수 있을까요? 사실 그야말로 아이들마다 받아들이는 속도와 인지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몇 개월이 되면 정상으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정확한 퍼센트나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해보면은 조기 중재, 그러니까 조기 중재에 의한 상호작용이 빨리 이루어질수록 아이가 받아들이는 습득 능력이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굳이 세돌까지 말이 안 나오도록 세돌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다는 거죠. 특히 어이 폭발기 18개월에서 24개월에 이때 전문적인 언어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머니께서 아이를 언어 촉진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아신다면은 그거를 통해서 아이의 그 조명 학대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24개월에 하는 아이하고 36개월에 시작하는 아이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24개월에 시작하는 아이가 훨씬 습득 능력과 효과가 빠르다는 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빠를수록 좋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예. 적정 시기는 한 24개월 정도? 치료 시기는 저희는 한 24개월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말더듬이 관련해서 이렇게 저희 영상은 준비해오지 못했는데 네네, 어제 봤어요, 제가.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제가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아, 영상을 보내달라고 예, 그래서 했어요? 토요일날 가면 보내줘서 네. 봤습니다, 엄마가. 아, 네, 그래요? 예. 제가 이 동영상 보는 걸 전제하에 네. 진행하셔도 좋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5개 정도 있어서 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 말더듬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동영상을 보시는 게 아니고 기준으로 제가 동영상 먼저 보시고요. 그좀 이따가 하고 판단하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대로 해도 될까요? 예, 예. 말더듬을 판단하는 요소는요, 사실 누구라도 조금 긴장된 상황에서 말을 좀 빨리 하려다가 보면 말을 더듬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런 아이가 뭔가 부모 입장에서 아이의 말이 정상적으로 막히는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문제가 될 만큼 말다툼을 보이는 것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겠는데요. 몇 가지 이 정도는 말다툼을 의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되겠죠. 주로 이제 얼마나 자주 막히나인데요. 한 100낱말 중에서 한 5말 또는 그 이상 막힐 때, 그리고 반복이 되겠습니다. 매번 3번 또는 그 이상의 반복을 되풀이할 때, 아니면 연장과 막힘이 되겠는데요. 말소리를 끝에 가서 0.5초 이상 길게 끌거나 말을 시작할 때 0.5초 이상 조금 지연이 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수적인 2차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뭔가 좀 자꾸 말이 막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조금 두려움을 보이거나 그 말을 회피하거나 그럴 때 나타나는 얼굴 표정이 조금 얼굴이 찡긋한다든지 아니면은 몸짓에 긴장을 보여서 손을 탁탁 친다든지 발을 구른다든지 그런 정도의 부수 행동이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더듬의 증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말더듬 증상에는요, 우선 핵심 행동과 부수 행동이 있겠습니다. 이 핵심 행동에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반복과 연장과 막힘, 크게 3가지가 중요 핵심 행동이 되겠는데요. 반복은 이 안에서도 3가지가 있습니다. 엄마 이렇게 단어 자체를 반복하는 단어 반복이 있고요. 예를 들면 기차 타고 갈래 할 때 기기기 기차 타고 갈래 할 때 그 앞 음절만 반복하는 음절 반복이 있고, 아니면 소리 반복이라 그래가지고 사과가 먹고 싶어 이렇게 시옷을 여러 번 한 다음에 사과가 먹고 싶어 하는 소리 반복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갈래 할 때 내가 이렇게 앞을 길게 연장한다든지 아니면은 왜 그렇지요 라고 할 때 왜 라는 소리가 나오기 전에 이게 막히는 이게 뭔가 왜 라는 소리 나오기 전에 한참 뜸을 들였다가 왜 그렇지 하는 이런 막힘, 블럭이 되겠죠. 이 3가지가 핵심 행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 행동은 뭐냐면은요, 말이 이제 더듬어질 때 아이가 이제 본인이 이거는 조금 진전된 행동에서 말더듬 단계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뭔가 말을 더듬는다는 걸 의식하면서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얼굴을 찌푸린다든지 약간은 호흡이 조금 바빠진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으로 벽을 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손으로 막힐 것 같으면 입을 막는 그리고 발을 구른다든지 이런 투쟁 행동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어떤 아이가 엄마 소리만 나오면 말을 더듬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를 먼저 안 하고 우리 엄마라든지 애돌르기 이게 회피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 말 더듬는 것 현상은 원인은 무엇인가요? 말 더듬는 흔히 어머니들이 가장 흔히 하는 질문이 왜 우리 아이가 말을 더듬을까요? 거든요. 이거는 2번째로 맞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애가 말을 안 해. 엄마 아빠를 아직 못해요. 다음이 우리 애가 말을 더듬어요입니다. 근데 말을 더듬는 거에 대한 그 요인은 너무나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질적인 요인, 그리고 언어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환경 요인, 이 3가지가 복합적으로 중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기질적인 요인을 보자면요, 사실 우리가 말을 하려면은 굉장히 섬세하고 복잡한 근육 운동들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을 위해 사용이 되는 석대가 있겠고요, 기관이 있겠고 폐가 있을 겁니다. 이 운동들이 조화롭게 이용이 돼야 되는데 이 운동들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이 막히게 되죠. 그러니까는 조금 아이가 그 언어 사용하는 기제 자체가 약해서 더듬을 수도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좀 심리적인 요인이 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조금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의 이제 양육 습관이 큰 작용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걸 엄마 잘못으로 돌리기에는 조금 그러기에는 너무나 복합적으로 그 원인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엄마가 어떤 양육 습관에 있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이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아이가 받아들이는 그런 기질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결국은 이 말더듬님의 부모 탓도 아니고 그리고 부부나 가족이 단순히 이제 아이의 언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만큼 환경의 요인이 그만큼 크게 작용한다고 보여지겠습니다. 네, 말더듬이 치료를 위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학습법이나 치료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말더듬만큼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많은 치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일단은 부모 자체가 언어의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게 뭔가 좀 빨리빨리 하는 집안 분위기, 그리고 아이가 엄마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중간에 끊고 어머니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이의 완성도를 기다리다 못해서 중간에 어머니가 말의 완성도를 어머니가 마무리 져주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조금은 어머니 말 속도 자체가 빠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가 말의 속도를 늦춰주셔야 되고요. 그 하는 요령으로는 그 낱말의 모음들을 약간씩 길게 천천히 느려서 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너무 긴 문장을 사용하지 마시고 좀 짧고 단순한 문장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말더듬이 현상이 계속된다면 아이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말 더듬이 지속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만큼 본인이 표현하려고 하는 적절한 표현 능력도 강퇴가 되겠죠. 하지만 사실은 그 표현 언어 자체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보다는 또래 집단에서 아무래도 소위 좀 따돌림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미치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본인의 한 핸디캡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조금 이게 성인이 돼서도 지속이 된다면 인생의 전반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자기가 직업 선택하는 폭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아까 앞 질문에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엄마가 짧게 언어를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이한테 뭔가 이렇게 잔소리하는 듯한 느낌을 주시는 것보다는 단순 명료하게, 그리고 이때 그 어머니의 그 태도가 제일 중요한데요. 아이에게 말할 때 절대로 서두르는 듯한 느낌을 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뭔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아이가 옆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어머니가 일손을 놓으시고 아이 눈높이를 보면서 열심히 경청해 주시는 그런 양육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 아이가 말하는 동안에 이게 뭔가 아이가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아이의 그 생각과 문장을 끝내도록 진도 오래 조금 더 어머니 하시는 부모 역할을 좀 더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린 그 부모의 역할 중에서도 짧고 단순한 문장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어머니 말소리도 좀 부드럽고 조용한 톤으로 짧고 명료하게 하시는 이유가 중요한 거는 우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아이가 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어렵고 그와 같은 문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로서는 말을 표현하는 신체적인 기술이 더 어렵게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그렇지 않아도 그 본인의 그 언어를 나타나기 위한 전반적인 기제가 약한 상황에서 이런 요구를 하게 되면 아이가 그만큼 더 힘이 들고 언어적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어머니가 되도록이면 말을 길게 하시는 것보다는 짧고 단순한 문장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이가 말을 할 때 열심히 들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말을 끝낼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여유있게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짧고 간결한 말은 되고 저기 가자 그런 두 마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아이가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써주시고 그리고 뭔가 조금 앞뒤에 연결된 아이가 금방 왜냐하면 본인이 말을 하려면 빨리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문장이 길어지고 뭔가 문맥이 길어지다 보면은 아이가 그 자체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거를 아이가 이미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말을 나름대로 하려면은 이미 그 말을 만들어내는 신체적인 조건이 긴장이 되고 수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말을 더듬을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유, 목소리 잘 내셔서. 네, 저희 뭐 동영상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 동영상 잠깐 말씀드려도 돼요? 아니 뭐 있으시면 보시는 장면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영상 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발더듬이 저희 심각해 보인다고요, 주연이? 얘는 경계선은 아니고요. 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머니 부모 교육도 필요하지만 직접 치료도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예.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교육 태도가 문제가 있으세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필요한 어머니세요. 그리고 틱이 동반되는 경우는 잘 안 나요. 제 말을 잘 안 나요. 그래서 틱이 아까 그 서울역에서 잃어버렸거든요. 아이가 네네네. 잃어버린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다음에 아이의 치유가 어떻게 제대로 된 건지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으면 틱이 항상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 틱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잠재해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또 튀어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두면 안 되는 아이고 치료가 꼭 필요한 아이예요. 치료는 뭐 약물? 약물 말다듬을 약물 치료를 하는 건 없고 놀이치료, 놀이치료나 언어 유창성 치료죠. 말다듬 치료가 필요한 아이예요. 왜냐면은 이게 말더듬 아이들이 특히 틱이 있는 아이들은 심리 치료가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말더듬 치료관에서는 재발을 잘하고 뭔가 근원적인 이런 치료를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분께서 그 창원들이 입학하는데 재발할까봐 되게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조금 지시적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딱딱 끊고 그러니까 아이와의 그 상호작용을 유도한다기보다는 좀 지시적이고 강압적이고 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된 어법이 있어요. 네, 제가 약간 좀 그런 타이트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 참 필요하신 분이세요. 왜냐면 어머니가 일단 짜증나겠어요. 아이가 말을 더 듣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엄마하고 아이와의 관계 개선이 참 필요합니다. 한번 드세요. 네. 아이가 첫, 나올 때. 첫 장면 그냥 들어주시면 네, 왜 아파요? 커서를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까요? 일단 한번 들어주시면. 아, 그래? 혹시 명함 있으세요? 아직 이거 없어요. 저는 이제 아, 혹시 진료 있으시? 그때요? 그러니까 지금 4시이 넘어. 아니 그건 상관없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찍은 파일을 좀 보내주실 수가 있는지. 아, 오늘 찍은 영상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방송 나갈. 아, 방송 나갈? 예. 예, 저희가 한 달 뒤에 네네. 방송분 보내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출연자분들한테요. 아, 한 달 뒤에는 네. 돼요? 네. 그건 바로 안 되나 보군요. 네, 그렇게 바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저희 내주시는 분들. 네, 저는 이제 좀 빼야 되죠.
책임을 모르겠죠. 빠른 시간에 생활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16개월이잖아요. 걔가 진짜.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조기 중지하는 방법을 어머님이 그냥 보통은 나오겠지. 그러니까 계속 나오겠지 하는 것보다는 또 어머니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조금 배우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는 이제 어머니가 조금 기다리시니까 요령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 제가 계속 문자 주고받은 분은 선생님이 아니고 작가님이시군요. 네. 교수 좋아하셨어요. 그럼 그날 방영되는 거 보면 되나요? 네. 금요일날? 네. 이제 세상으로 데이트 성공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